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지 30쪽이고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밭작물 품목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험 이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이름 생각하면 다 기억이 나도록 이렇게 이제 자꾸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밭작물입니다. 종합위험.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연재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태풍, 강풍, 우박, 뭡니까? 조해, 한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으로 냉해, 즉 자연재해. 그다음에 새나 짐승인데 요즘에 이제 멧돼지 많죠. 그래서 새, 조자, 짐승 숫자에서 새나 짐승으로 인해서 뭐가 밭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난 거죠. 화재. 밭작물에 불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근데 논작물, 밭작물 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밀이라든가 밀밭이나 보리밭은 불 잘 나요. 왜냐하면 수확기 때 되면은 완전히 건조해가지고 불이 잘 나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밭작물이에요. 그래서 이 밭작물이 자연재해나 조수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발생을 했는데 수확이 안 줄어들었으면 보험금 안 줍니다. 그러겠죠. 근데 뭐가 된다고요? 일단 밭작물이어야 되고 그 밭작물에 뭐가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 이 셋 중에 어쨌든 간에 하나의 상황 발생이 돼야 되고 발생이 되면서 뭐가 된다고? 플러스 수확이 줄어들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밭작물 하면 품목이 지금 거기 보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 그다음에 양파,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팥, 양배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늘 하면 여러분 마늘이 혹시 뭔지 아시죠? 그렇죠. 마늘이 뭐예요? 그럼 뭐 또 입장 곤란합니다. 식당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삼겹살 그거 드셔봐야 마늘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마늘 있습니다. 근데 마늘은 살짝 여기다 체크함을 해주면 마늘은 두 가지의 품종으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한지형이 있습니다. 마늘이 한지형 마늘이래요. 저 웃지방에죠. 추운 지방에서 재배하는 마늘 크기가 작아요. 단단해. 그리고 단단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난지형이 있습니다. 주로 아랫지방에서 재배하는 마늘들이 이제 난지형 마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파 이제 아실 거고요. 양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있습니다. 고구마도 뭐 요즘은 뭐 꿀고구마, 반고구마 있는데 얘는 그냥 고구마 하나의 품종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눠지지 않았어요. 나눠진 게 지금 마늘은 한지형, 난지형으로 나눠졌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양파, 고구마 똑같다. 옥수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지금 옥수수 쪄서 잡숴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옥수수 요거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옥수수에도 사람이 먹는 옥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옥수수는. 근데 소가 먹는 옥수수도 보험에 가입됩니다. 걔를 뭐라 하냐면 사료용 옥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 얘도 줄기하고 잎만 키워가지고 쓱 비어서 이렇게 사료로 쓰는 그것도 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옥수수도 보험에 가입되고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에 가입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자 있습니다. 감자는 이제 재배 시기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봄에 재배하면 봄재배, 가을 재배, 고랭지, 강원도 쪽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고랭지 재배에 감자가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 빠졌네요. 차까지. 그다음 콩 있습니다. 콩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혹시 아시나요? 양배추. 네. 양상추 아닙니다. 양배추. 밭에서 키우는 거. 처음에는 양배추가 이렇게 쓱 퍼져 있습니다. 이파리가. 퍼져 있다가 걔가 수확할 게 되면 가운데서 하나씩 잎이 오므라져, 말아져. 그래서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된다. 그래서 결국 공처럼 모아지면 그때 수확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양배추.
그다음에 차 있습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경남 하동, 전남 보성, 지리산 자락에 많이 키우고 있는 게 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차, 이제 뭐 녹차 지금 많이 드시는데 그런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의 품목이 포험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농지에. 그래서 어떤다? 발생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보험금 안 주는데 어떤 이상이 발생해야 되냐? 수확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런 농지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해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리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대신에 감자 있죠. 감자. 한 예외적으로 감자의 경우에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감자만 그래요. 감자만. 그래서 역병이다, 뭐 무름병이다, 더댕이병이다, 뭐 모든 거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자 그걸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자가 그래서 좋은 거죠. 보험에 가입하면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정의 볼게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똑같죠. 자연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동상해입니다. 얼어서 생긴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상. 그리고 호우, 그다음에 강풍, 그다음에 한해, 가뭄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여름철에 가물면 한해 대책이 뭐냐면 가뭄 대책, 가뭄 대책이에요. 그리고 냉해, 생육기간, 이 기간이면 이 작물들은 보통 한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에 자라야 되는데 영하로 막 영하 갑자기 떨어지고 영하 막 5도씨에서 한 몇 시간씩 이 기간이 되면 얘네들 작물이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해. 소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이 우리 반트로, 좀 바닷물이 태풍 불면 미스트로 바닷물이 같이 날라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입히는 거. 설해, 눈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 폭염, 더워가지고 작물이 물러져 버립니다. 피해. 기타 유사한 자연재해들을 그걸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상한다. 조수해입니다. 그래서 새나 짐승이에요. 콩밭 같은 데 가면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비둘기도 많이 가요. 이제 비둘기가 도시에 있다가 얘네들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이를 안 준가 시골로 쓱 넘어옵니다. 시골로 쓱 넘어와가지고 참새가 원래 번거져 있던 것들이 큰 덩치인 놈이 참새가 쫓겨나버려. 비둘기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잡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벼 같은 경우도 벼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쓰러진 거 원래는 벼가 서 있죠. 서 있으면은 비행을 하면서 톡 하면서 하나 탁 까먹고 또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왜냐면 그 벼 위에 앉으면 벼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넘어지니까 얘가 앉질 못해. 착륙을 못하고 씩 비행하면서 하나 까먹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나 까먹고 또 한 번 돌면 소화돼 버리니까 또 까먹게 계속 까먹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를 가냐면 벼가 쓰러진 데 있죠. 쓰러진 데가 많이 착륙해버려요. 차분하냐고 기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때는 많이 먹지만 그래도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많이 안 먹겠죠. 왜? 이미 배 물러보니까 활동량은 줄어들면서 많이 먹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씨앗이 있습니다. 파종, 종자를 심는다. 이걸 파종이라고 그래요. 종자를 땅에다가 키울 밭에다가 바로 그대로 심는 걸 파종. 정식은 뭐냐면 싹을 틔워서 모종을 묘를 키워가지고 여러분 고추 같은 거 시장 가시면 고추 모 파시죠. 이런 것들이 정식하는 품목들입니다. 즉 원래 씨앗에서 싹을 틔워요. 하우스 안에다가 쓱 놔두고. 그래도 이 정도 자라면 그놈 갖다가 너 여기서 커라 그러고 밭에다가 심는 걸 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마늘은 종자 그대로 밭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얘를 파종한다 그래요. 뭐 마늘 뭐다? 나 마늘 파종해. 그럼 파종. 종자를 심는다고 마늘 씨앗을 그대로 심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정식하는 겁니다. 양파는 그 씨에서 이 이파리를 키워요. 하우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놈을 하나씩 심는다. 그래서 얘는 옮겨 심는다. 정식입니다. 하우스 안에 있던 걸 원래 키울 밭으로 옮겨 심는다. 널찍널찍하게 해서 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고구마는 줄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얘를 삽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여러분 그 나무에 삽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비스듬하게 줄기를 심는 걸 삽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삽식 쓰라는 얘기 나옵니다. 저도 1회 때 삽식 썼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옥수수 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는 파종입니다. 종자를 심습니다. 옥수수 알맹이 있죠. 그거 심습니다. 감자도 파종입니다. 종자입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가시게 되면 봄철 되면 감자 이렇게 4조각, 5, 6조각으로 쪼개서 하얗게 분발 난 거 있죠. 그 분 아닙니다. 약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약 쫙 발라가지고 그놈 하면 이 감자마다 이 쌍눈이 있어요. 그거 눈 있게끔 골고루 잘 잘라요. 쪼개가지고 그럼 약, 병충해 약 해가지고 그럼을 밭에다가 팍 심는 걸 파종이라고 해요. 감자도 파종합니다. 파종. 시험 문제는 하나 나옵니다. 홍팥도 파종하는 거예요. 종자 그대로 심는 거. 그리고 양배추 있죠. 얘는 정식합니다. 딱 씨앗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이만큼 양배추 커지면 그런 밭에다 옮겨지는 거 정식. 차는 정식이고 파종입니다. 얘는 다년생입니다. 여러 년 살기 때문에 연정식 파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개략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다 병충해까지 있는 것은 뭐다? 감자다. 시험 문제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감자 쓰셔도 맞고요.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맞는 얘기거든요.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까지 저하고 지금 4시간 하고 20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상하는 손해, 지금까지만. 공부한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에서 병충해를 첫 번째 보장하는 품목. 한 가지의 병충해라도 무조건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우리 지금까지 공부를 오늘 4시간 20분 했는데요. 하면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나요? 뭐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사과배 단감들부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에서는 뭐 있어요? 복숭아, 그다음에 자두, 살구, 뭐 대추, 포도, 참다리 쭉 있죠? 거기에서 병충해 보장이 있나요? 있잖아요. 그렇죠. 복숭아 있네요. 그렇죠. 복숭아 있습니다. 복숭아 있습니다. 그리고 쑥 넘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다? 논작물 있네요. 논작물. 논작물에서는 벼, 밀, 보리, 조사료용 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병충해 보장하는 품목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봅니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벼 있네요. 벼.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있다. 감자 있다.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 감자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복숭아를 보장하는 병충해명. 복숭아에서 보장하는 병충해명을 쓰시오라고 하면 뭘 쓰고 싶다? 세균 구멍병이다. 세균 구멍병은 이파리가 까맣게 점점점점점 있어요. 이파리가 복숭아 이파리가 여러분 조사 나가실 때 이파리 보면 까맣게 복숭아 잎이 이렇게 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까맣게 점점점 있습니다. 까맣게. 그럼 이거 세균 구멍병이에요. 그러면 계약자한테 말씀드리면 사장님 지금 이파리에 세균 구멍병 왔네요. 방지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게 과일에도 까맣게 점점점 생겨요. 세균 구멍병이. 이파리에 생기면 그리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 구멍병. 벼입니다. 자, 벼는 그동안 이 병명을 쓰라고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보시는 9회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9회에서도 병충해 명 쓰지 말란 얘기가 나오지 말란 얘기는 없겠죠. 그래서 7개 병충해는 꼭 하되 병과 충을 또 구분해서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7종입니다. 7종의 병충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 먼저 기억하면 뭐예요? 벼멸구, 그리고 먹노린재입니다. 얘는 무비자 입국 한 애들이에요. 예, 벼멸구, 무비자 입국. 예, 막 들어옵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병이 있죠. 병 그러게 되면 이파리가 마른다 했잖아요. 태풍 불면 이파리가 상처에 있고 그 상처 사이로 균이 침투해서 잎이 마른다고 그랬죠. 잎이 마르는데 어떤 식으로 마르냐? 2종류가 있더라 그랬어요. 잎이 마른데, 잎 마름. 이병 걸리면 잎이 마른데. 어떤 식으로 마른다? 하얗게 마른데. 흰잎 마른 병. 그죠? 또 이파리가 또 마른데요.
어떤 식으로 말한다? 그 이파리가 줄무늬 형태를 띈대요. 줄무늬 잎 마름뼈 있습니다. 그리고 벼가 빨구죽죽한 이파리가 붉구죽죽한 모양의 병반이 생긴대요. 그걸 왜 한다? 벼도열병이라고 그래요. 벼도자에다가 벼가 탄다. 철이 산화되면 붉구죽죽해지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논이 빨갛게 불난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기약자분들이 서로 야, 너 누구 집 논에 불 났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열병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열병. 그리고 이파리가 까맣게 깨씨무늬 띈 거 있죠. 그거 깨씨무늬병이라고 합니다. 즉 잎이 죽으면 자 봐보세요. 다 잎이 다 죽죠. 도열병도 잎이 피해 입죠. 깨씨 무늬병이라고 해요. 이파리가 깨씨무늬 형태를 띠고 병이 걸려 있어요. 뭐냐, 이파리가 다 피해 입으면 이파리에서 양분을 저 이삭에 공급 못하니까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균성표 알마름병. 이렇게 해서 총 7개인데요. 여기 있는 게 병이에요. 충이에요. 벌레들. 그리고 나머지 5개가 병이니까 7개 있는 거. 지금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차피 내년 9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만 기억나면 돼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더라.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복숭아는 일부 병충해로 생긴 손해 보상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일부죠. 일부 병충해. 벼도 일부 병충해 생긴 손해 보상합니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맞잖아요. 모든 병충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문고병, 집더미, 포기에 집더미 아래가 지금 말라버린 거죠. 입진물이 마른 병이라고 그래요. 이거 한문으로 하면 문고병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보상 안 합니다. 그 왜냐하면 벼 포기를 너무 간격을 좁게 해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양을 할 때 벼를 많이 잡아. 그다음에 분할이 잘 되니까 간격이 좁아. 그럼 숨 쉴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영농활동 부지로 인해 생긴 손해거든요. 이거 보상 안 합니다. 이하명 나방이라고 있어요. 나방 벌레. 벌레가 또 이거 줄기 안에서 들어가고 또 폼적으로 그러면 또 갉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삭으로 올라온 양분을 다 중간에서 빨아먹으니까 이삭이 말라 비틀리겠죠. 그거 보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병이지만 충인데 보상 안 한다. 결국은 뭐다? 벼도 일부 병충해 보상한다는 거죠. 만약에 출제자가 벼의 경우에는 일부 병충해만 보상한다. 맞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O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부죠. 일부.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다? 감자를 얘기하고 싶다. 감자는 모든 병충해에 대해서 수확이 떨어지면 보상돼서 감자는 모든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험 트렌드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가, 아니면 단순한 암기를 하셔가지고 훌륭한 점수를 맞을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으니까 이해 위주. 오늘 지금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금 하고 있는데, 배수관문 조작, 보수 작업 중에 붕괴돼서 우리 집에 피해 입으면 보상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호우하고 제방이 범람해서 붕괴됐다. 그래서 우리 집에 피해 입었다. 보상한다, 안 한다? 한다입니다. 즉 보상하는 재로 인해서 제방이 땜등이 붕괴되고 우리 집에 피해 있으면 보상받는다. 근데 배수관문 조작이라든가 보수 작업 잘못되다가 그게 붕괴됐다. 그래서 우리 집에 피해 있으면 보상 안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체결 시점에 뭐예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상 안 한다 입니다. 계약할 때, 야, 국민 여러분, 큰일 나버렸습니다. 태풍입니다. 인간이면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속 280km의 바람을 내일 모레는 맛볼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때 바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쓱 살펴보면 이제 재해 있는데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10가지예요. 기본이 9가지라고 했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기. 9가지인데 여기는 하나 더 있다는 느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의 개, 그다음에 수학기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량식. 만약 여러분 가로놓기에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이걸 다 밑줄 싹
여부는 올바르게 고치시오. 그럼 이걸 뭐라고 고치십니까? 보험 수익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금 받을 사람이 보험 수익자예요. 근데 이 보험 수익자는 손해보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보험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에서. 우리 농작물은 손해보험이에요. 재산, 내 재산을 보험에 지금 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의 소유자, 소유이익, 즉 소유가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인보험, 생명보험이죠. 고현석이가 죽으면 우리 각시가 10억 받는다. 그때 우리 각시가 보험 수익자예요. 인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쓱 써놓고, 자, 밑줄치 부분은 올바르게 고치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수익자 받아야지. 보험금 받으면 맞는데 무엇이 틀렸다고 더 이랬어 아까 이렇게 하면 그랑께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랑께요. 이렇게 답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피보험자다. 왜?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보험은 손해보험입니다. 보험은 크게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물건, 내 재산을 보험에 걸고 그 재산이 손해나면 보험금을 받으란다는 게 손해보험이에요. 그럼 내 재산을 갖고 있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그래서 보험금은 청구할 사람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금 받을 사람, 또 보험 계약할 사람, 이 사람들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그걸로 해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초작업 있고요. 통상적인 영농활동의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생긴 손해. 중요한 건 병충해는 뭐다? 그 발병된 게 원인은 난 묻지 않겠다. 아까처럼 지금 양파가 녹균병이다 그러면 뭐 비와 가지고 이슬로 툭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거 책임 안 지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감자, 고랭지, 봄, 가을 재배 감자의 경우에는 병충해로 생긴 손해, 모든 병충해는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 채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수작업이라든가 배수 관문 부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관리 부주의. 이걸로 인해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험에는 가입했어요. 보험에는 가입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이제 보상하는 손해 결정하는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있어요. 벼가 있는데 이 벼를 논에다가 심는 걸 이양이라고 그래요. 이양. 벼를 심는 기계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렇지, 이양기겠죠. 기계니까 이양기. 예. 그럼 벼를 수확할 때는 그 기계를 뭐라고 부를까요? 수확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콤바인이라는 겁니다. 콤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언제 했냐면 이 사람이 4월 20일 날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언제 했냐면 4월 30일 날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계약했는데 이 사이에 4월 27일 날 바닷물이 조해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닷물이. 그래서 조사를 5월 10일 날 조사를 갔습니다. 이분이 본께는 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때 본께 말라 죽었거든. 그랬으니까 5월 10일 날 사고 접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지금 보험 가입했는데 좀 말라 죽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바닷물로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하러 갔다고요. 그때 이거 가서 보니까 계약자한테 쓱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때 계약자도 너무 착하신 양반이라. 나 같으면 몰라. 그러겠죠. 모르겠네. 그죠? 아니, 와본께 지금 물 들어왔고 지금 벼가 지금 다 말라버렸네요. 보니까. 자네들 이제 보험금 좀 줘야 쓰겠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분 착해요. 근데 또 제가 착하니까 또 착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사장님 이거 그러면 바닷물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쪽에 제 방 밑에서 이렇게 넘었더라. 범람에 들어왔다는 거지. 어떻게, 배수 한 번 있는데 다 막아졌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이고, 땡땡시에서 이놈 교체하다가 물 덜 잠가버렸다. 그 사이에 넘쳐온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옳지. 예, 면책이구나.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뭐예요? 바닷물은 자연현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배수관문 조작 부주의로 덜 잠그는 상태에서 그게 싹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험이 가입하고 나서 보험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 전에,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생긴 손해죠. 이미 발생했잖아요, 이때. 그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얘기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번 저장성 약화. 저장했는데 그게 뭐야? 약화 또는 저장, 건조, 유통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마늘 있죠. 마늘을 이제 수확을 했어요. 마늘을 수확해갖고 보통 보면 막 15톤 차 막 이런 큰 차로 싣고 서울 가락동 시장 가서 이제 출하를 합니다. 거기다 팔죠. 경매로 팔러 가요. 이렇게 시골에서부터 그냥 싣고 가서 파는데 참 경매에서 그 사신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죠. 마늘이 오면 마늘을 다 썰어봅니다. 반등 싹 썰어. 절반으로 이렇게 쪼갠 게 아니라 절반으로 싹 썰어요. 쪽 보면 이제 쪽이 나오죠. 안에 마늘 속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안에가 다 검은듯해. 검은듯해. 말랑말랑해. 이게 무름병이거든요. 물러졌어. 그래서는 이제 그 경매시장 마늘 전체 못 삽니다. 가져가세요. 가져와야죠. 왜냐하면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쓱 가지고 내립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물을 넣는다는 것은 그 모아놓으면 이게 기온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익어버려요. 안에서. 익습니다. 그럼 이거 뭐 유통하는데 이게 지금 경매 기간을 싹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수분이 너무 많이 마늘에 함유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열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작물 같은 거 사가지고요. 비닐봉지에 사서 싸갖고 오시면은요. 안에가 수분이 솟구는고 합니다. 따뜻해요. 예, 걔네들 숨쉬니라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안에서 큰 트럭 안에가 쟁여 잡고 있으니까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속에 물러지거든요. 유통 중에 생긴 소리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안 한다. 아셨죠? 그거 설명드리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노동쟁이, 기타 이들의 이걸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자, 31쪽 봅니다. 자, 얘도 보험 이름 재밌습니다. 아직 난지형 메모 혹시 메모하신 분은 한지형에다가 그냥 0.7만 써놓으시고요. 난지형은 0.72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메모해 놓으시고 내지형 공부할 때 난지형 0.7이 뭐지? 난지형 0.72가 뭐지? 그렇지만 나는 메모했다 분명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0.7이라는 게 환산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보통 여러분들 시골 이제 다니시다면 손해배 가서 공부하시면 시골길을 쓱 다니면 이 마늘 캐서 바로 집에 갖고 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갖고 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놔두고 밭에다 그대로 놔둡니다. 캐서. 그러니까 오케이. 마늘 묻고 싶으면 그냥 시골길에 가서 마늘 캐는 돌라고 해야겠다. 감옥 갑니다. 그걸 절도라고 그래요. 절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 마늘을 캤잖아요. 캐면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게 해야 돼.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 건조를. 밭에서. 그걸 한 일주일, 4일, 5일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빼빼 몰라요. 쉽게 말하면 0.7이라는 것은 한지형 마늘 10kg를 밭에서 수확하면은요, 이게 수분이 얼마 들어요? 30% 들어요. 30%가. 수분이. 그래서 그 수분을 쫙 빼는 거예요. 그래서 10kg를 수확하면 그 무게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왜? 수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로? 7kg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바로 이걸 갖다가 창고로 집어넣으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마늘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두거든요. 이것도 강의 들으신 분도 가서 그렇지. 이제 마늘 캘 때는 무조건 이제 안 사먹고 볼로로 가겠다. 기름값이 더 비쌀 겁니다. 그리고 난지형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10kg다. 10kg면 난지형은 아래쪽이라 있잖아요. 아래쪽인 경우는 수분이 얼마 들었다? 28%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는 얼마? 72%만 무게로 하자 해서 7.2kg가 무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환산계수니까 공부하실 때 마늘 그러면 한지형 0.7, 난지형 0.72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막상 시험 문제에서 한지형 나와서 헷갈려. 가만히 있어봐. 0.7, 0.7이 뭐더라? 한지형, 난지형, 한지형, 난지형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늘을 공부할 때는 누구 생각한다? 세종대왕님을 생각하자. 걸 가르쳐줍니다. 아니 왜 또 갑자기 마늘 나오고 세종대왕께서 또 이렇게 출혈을 하실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 기억 첫 번째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니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지형이에요. 한지형.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희응이네요. 그렇죠? 난지형입니다.
첫 번째가 니은이니까 1, 2. 아, 이자 들어간 게 난정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 난정은 이자 들어가는구나. 어차피 0.7인데, 0.7이 들어가는 게 뭐다. 난정이 추접스럽지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시험 합격하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품격 떨어지게, 뭐, 그렇게 해요. 기억력으로. 하지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가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이것이 한지영 0.7인지. 그때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지영, 난지영만을 나오면 한상기술 먼저 메모해 놓으신 게 좋아요. 설령 이걸 적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서. 그래서 메모를 해 놓으신 게 훨씬 낫겠다. 자, 다음은 이제 31쪽 보면 이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험 이름을 갖고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이요. 얘는 뭐냐면 생산비 보장입니다. 보장, 밭작물 품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그 작물이 손해가 나면 생산비를 보장해야 된다. 생산비, 투입된 생산비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수확이 줄어들면이 아니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이 밭작물이 손해나면 보험금을 어떤 식으로 준다? 네가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돈, 생산비, 그거 보험금 주마라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그렇습니다. 네. 조수의 화재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그 품목 잠깐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밭작물에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품목은 당연히 1번 타자가 고추입니다. 고추. 그래서 손해평가사 하면은 무조건 해보는 품목이 고추입니다. 고추, 벼, 적과전, 종합연막. 이 세 개는 거의 뭐 기본적이다. 짜장면집 가면 단무지 기본적으로 나오듯이 얘네들도 고추 기본적으로 조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추 있고요. 고추하고 보험금 산정 방식이 유사한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무엇인지도 아신가요? 모르시면 마트 가보세요. 예, 마트 가보시면 또 물어보시면 브로콜리가 뭐예요? 그러면 또 알려줄 겁니다. 예. 신선 코너가 있습니다. 또 괜히 또 뭐 저쪽 그 뭐 완구 코너가 갖고 브로콜리가 뭐예요?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신선 채소 코너가 브로콜리. 그리고 얘들 빼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김장할 때 필요한 것들이. 김장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배추 있어야 되나요? 야,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 있어야 되나요? 파 있어야 되겠네요. 이 파. 그 다음에 김장할 때 뭐냐면 색깔 좀 내야 되니까 당근 들어가면 좋겠네요. 당근. 제주도에 많은 당근. 그리고 요즘은 김장할 때 요즘은 건강식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장을 쓱 했어요. 김장을 쓱 했습니다. 각시가 꼬라갖고 있겠죠.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각시한테 눈치 보이니까 신랑 입장에서 뭐예요? 힘내. 그리고 뭐예요? 단호박. 가운데 뻥 뜯고 거기다 전복이요 소고기 싹 넣어서 봐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단호박. 김장하고 관련이 되구나. 단호박을 다 과서 먹였어도 각시가 꼬라갖고 있어요. 그때 그렇지. 나가세. 바람 쐬세. 그죠? 그래서 멋있는 찻집 가서 무슨 차를 먹어야 됩니까? 밀차를 먹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품목입니다. 그렇으니까 고추, 브로콜리,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유사하다. 둘이 묶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 세트 요거 보험금 산정하는 거 때 품목 물어보거든요. 품목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네들은 보험 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가 나면 보상하지만 고추인 경우입니다. 고추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모든 병충해. 감자하고 똑같네. 그렇죠. 감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죄송합니다만 고추는 병충해 이름을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내년 시험 볼 때 시험장에서만 기억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추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하신 분은 뭐 역세, 풋밭, 탐 그리고 제시, 담담. 제 여자친구 이름이 제시예요. 제가 대한민국 다 소문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제시다.
근데 제시는 담배만 죽어라고 피더라. 그래서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나방, 담배 가루이. 이게 2등급 병충이거든요. 제시 담당. 그 다음에 3등급이 흰, 균, 무, 진. 그리고 기타입니다. 흰 가루병, 무름병, 진딧물. 그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추는 병충해 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데 역세, 탄이에요. 역병, 세균성, 그냥 이 키워드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다 공부할 거거든요. 역병, 세균성, 전문입병. 이파리가 이 색깔이 그 까만색도 아니고 그 여러분 그 은분 페인트 혹시 아신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파리가 보여요. 그러면 그 이파리에 병이 오면 이파리도 떨어지고 사실 또 고추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고추밭 가서 고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와, 딱 고추 크네요 이러면 안 돼요. 과실이 상태가 좋다, 과실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사니까. 그래서 이 세균성 전문이병에 걸리게 되면 잎도 떨어지고 고추, 과실도 똑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마르는데 색깔이 보통 마르면 고추 자체가 말라서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갈변을 해요. 갈변을 해. 까무작작하니 말라 죽는다고요. 근데 얘는 녹색을 띠고 그대로 말라. 그냥 오그라져 갖고 있어. 근데 색깔이 녹색이야. 좀 연한 녹색입니다. 그래서 풋마른병이라고 합니다. 풋마른병. 바이러스병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병 일반 농민들은 칼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걸리게 되면 과일이 울긋불긋해져. 보라색. 고추가 빨갛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라색도 나왔다가 분홍색도 나왔다가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병. 이 탄저병입니다. 백지영 씨가 노래 불렀던 총 맞은 것처럼, 고추가 총 맞은 것처럼 까맣게 고추가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까맣게 발병돼.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뚫리진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고추를 다 가운데를 쓱 슬라이스 썰어보잖아요. 안에는 이상 없어. 이게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총 맞은 것처럼. 그래서 역세 풋밭단이 1등급 병충해고요. 2등급이 제시 담담입니다. 제시 담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제시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시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담배만 징하게 피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가 잿빛입니다. 조금 회백색으로 이렇게 곰팡이를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름병입니다. 시드름. 담배 나방입니다. 이 담배 나방은 고추밭 옆에 여러분 담배 태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전매청하고 계약 재배하는 게 담배 재배합니다. 담배라는 작물을 재배해요. 담배를 재배하는 그 농지 옆에가 고추밭이 있으면 담배 나방 잘 옵니다. 그 다음에 담배 가루 옛날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신가요? 머릿속에 있는 젊으신 분들은 모르죠. 모르고 사셨던 분이고 저 같은 세대는 많이 있습니다. 이 새끼를 뭐라고 그래요? 이 새끼랑 또 안 되네. 또 이 새끼랑 안 되고. 이 자식이 저 애매합니다. 있잖아요. 이 계단인 거. 그 이가 난 알맹이 있죠. 이가 또 새끼를 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일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정확하십니다. 그 하얗게 생긴 거. 그게 담배 가루예요. 그런 것처럼 이파리 뒷면에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담배 가루. 이 PPL을 입으면 모든 작물은 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 햇빛 작용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않는다라고 해서 담배 나방, 담배 가루 이렇게 그 색깔이까지 알 정도 되면은 연세가 상당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흰균입니다. 흰균, 무, 진,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뭐냐면 고추의 마닥, 이 흙하고 닿은 부분에 하얗게 해서 여러분 가시면 누구나 쉽게 봐요. 뭐 하얀 게 있는데요. 흰가루병이다. 그 다음에 균핵병입니다. 여기는 시드름병이고 얘는 물러서 과일만 떨어진다 해서 무름병입니다. 그리고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벌레 있죠. 진딧물. 기타 병충해에서 1, 2, 3등급의 병충해는 어차피 이제 시험 보실 때까지는 자동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될 겁니다. 볼펜 들면 병충해 다 쓰세요. 그러면은 역세 풋밭단 제시 담담
현견 무진기 쓰시면 다 기억나시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보장한다더라가 중요하다입니다. 제 정의 쓱 봐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산비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감자일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 밭작물 그러면 감자, 마양, 고, 옥, 감, 차, 콩, 양배추, 팥. 딱 가만 있어. 요걸로 해서 그러면 감자나 이렇게 되죠. 근데 감자는 생산비 보장이 아니라 수확 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에서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고추 하나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봐보시면 9가지 기본 코스입니다. 개수, 재병, 땜하, 기복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계약자의 계. 그 다음에 2번 수확기의 수, 숫자에다 동그라미. 제초작업의 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원인에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의 중에 병.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제5번에 제방, 댐 등의 댐에다 동그라미. 하우스, 부대시설, 노후 등 화재로 인생 손해야. 하에다 동그라미.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청의 기. 그 다음에 8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 그 다음에 9번 노동쟁이, 기타의 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7번 보시면 계약체결 시점. 이 파종 또는 정식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작물들이 뭐다? 파종이냐 정식이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돼. 얘는 정식입니다. 이렇게. 옮겨 심는다. 고추 5월시장 같은 거 보면 재래시장 같은 거 가시면 고추 모종 파시죠. 씨앗을 키웠어. 그래갖고 그 모종을 시장에서 팔죠. 하나에 400원씩이니까 뭐 베타파 내 키우세요 하고 파는 거 있죠. 이것도 옮겨 심는 거 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정식 같네요. 그렇죠? 얘도 정식 옮겨 심습니다. 배추도 정식입니다. 얘는 뭐예요? 파종입니다. 대파입니다. 이거 대파입니다. 대파. 파는 정식일까요? 파종일까요?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가네요. 그죠? 대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시험 보러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만 나오면. 당근입니다. 당근도 정식일까요? 파종일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파종. 시금치. 종자 그대로 심습니다. 그렇죠. 단호박 정식입니다. 메밀은요? 정식인가요? 파종인가요? 그렇습니다. 파종입니다. 메밀 그러면 어디 생각나요? 강원도 생각나야 됩니다. 그죠? 이 선생님의 생각이 이효석님의 메밀꽃 필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고 생각난다. 요거 좀 쓱 한번 살펴보세요. 어차피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지금 살짝 스킵하는 거예요. 딱 둘러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거 뭐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쓴 제가 정말 바보입니다. 안 써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가슴가, 재밌다 이럴 것인데. 정말 살 일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안 써드려도 그때 가면 다 자동으로 공부하셔요. 근데 미리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2쪽. 작물 특정 및 인삼입니다. 네. 이거 이제 보상 그래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여기 32쪽부터는 잠깐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